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이번 한 주도 정말 정신없이 휙 하고 지나간 유난히 또 다사다난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7대 5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났습니다. 뭐 찬반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은 침묵이 어떻게 허위사실 공표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특히나 토론회 같은 데에서는 이런 주장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거다. 거짓과 허위사실이 이렇게 되면 난무할 거다. 앞으로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판결. 일단 이번 판결의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토론이라고 하는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대법원의 이번에 이제 무죄 취지로 결정을 내리신 대법관들은 방송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된 원고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있다 보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다가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토론이 격렬하게 이렇게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진행되다 보면 본인의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의 틀에서 약간 좀 변형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부분까지 다 만약에 법의 처벌을 받게 되면 결국은 방송 토론에서 많은 부분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건 선거가 결국 사법부나 법기관, 어떤 검찰이나 이런 이제 사법기관에 의해서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 토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아마 고려된 것 같고 이게 만약 일반적으로 공표라고 하는 건 본인이 어떤 내용을 밝히는 것인데 토론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고 또 그 질문에 다시 또 토론하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사법적 잣대로만 제기되면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반대 의견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토론 과정에서 이제 자기 얘기를 조금 부풀려서 얘기해도 처벌을 안 받게 되니까 그런 위험성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언론들도 이런 팩트 체크를 통해서 이런 이제 후보들의 말의 검증도 적극적으로 해서 유권자들이 만약에 거짓된 정보를 얘기하거나 잘못된 말을 얘기했을 때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입장 대법관들이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5명이나 반대를 했으니까 유죄라고 이렇게 본 거니까. 그나저나 이재명 지사 어젯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못 잤을까요? 이게 만약에 그냥 유죄 2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됐더라면 유죄가 됐다면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되는 거지요. 거기다가 또 선거 비용이 약 한 38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합해서. 이 정도 이제 금액 추징당하는 건데 이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파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천당과 지옥이었어요, 어제. 맞습니다. 만약에 유죄 취지로 만약에 그대로 확정이 돼버렸으면 도지사직도 바로 잃게 되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도 나갈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선거 비용 보전받은 거 다시 이제 본인이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죠, 사실.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제가 볼 때는 흥분돼서 잠을 잘 잤겠습니까? 아마 잠을 잘 못 잤을 것 같은데. 몇 년을 끌어왔던. 그렇습니다. 참 이재명 지사 보면 아이고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것도 왜 배우 김부선 씨와의 그런 것도 있었고 형수와의 그런 일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형님 강제 입원 건 이거 말고도요 본인이 고소 고발한 건도 많고 또 피고발된 것도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소송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왜 일반인들 보면 가벼운 소송 한 건만
이렇게 겪어봐도 뭐 일상이 완전히 엉클어진다면서요. 그럼요. 엄청난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참 이재명 지사 보면 그 대단한 정신력, 요즘 말로 그 멘탈 갑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앞으로 이제 정치적인 행보, 관심이 이제 많이 쏠립니다. 일단 당장 8월에 전당대회도 있죠. 이것도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대권 가도에도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저는 일단 이제 대권은 당연히 출마할 걸로 저는 보고요. 그렇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낙연 의원과 두 사람이 이강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아직 조사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죠. 또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었던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했던 분들이 어느 쪽으로 힘을 실어줄 거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강구도로 가면 두 사람 중심으로 갈 거고 물론 뭐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 개인적인 이건 의견입니다만 그 지지율 격차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 어제 그 판결 전에는 이낙연 그 의원이 두 자릿수 이상 앞서가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나왔었죠. 다음 조사는 정말 모를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줄어들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뭐 본인이 어제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뭐 자기는 지연도 없고 학연도 없고 조직 계보 다 없는 외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뭐 대권 뭐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유리해졌다 현재보다는. 그리고 그런 상황이죠. 그 당권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도요. 지금 뭐 이낙연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긴 합니다만 김부겸 의원도 무시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김부겸 후보와 또 손 잡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당권을 주게 되면 유리한 지형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내 장악력이 높아지고 의원들과의 그 어떤 그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대권 후보로 선출되는데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뭐 그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김부겸 의원 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으로 이낙연 의원이 만약에 뭐 이렇게 당선이 되면 대표로 그게 또 당내에서는 의원들이 또 그런 걸 보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차를 좀 줄여주는 것도 뭐 누가 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권을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쪽의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좀 팽팽한 대결 구도로 가게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악재가 쌓여왔었는데 지지율도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지금 통합당과 뭐 3%포인트, 3, 4%포인트까지 얼마 전에 발표된 조사에는 그렇게 좁혀졌는데 어쨌든 이낙연, 김부겸, 이재명 누구도 이 세 명 다 확실한 친문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어렵죠. 지금 당내에서는. 그래서 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친문계가 누구를 밀지 이것도 좀 당장 다을에 있을 당권에서는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자, 박원순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바로 이 시간에 박원순 시장 그 사망 사건을 상당한 충격 속에 우리 최진봉 교수님과 다뤘었는데 지난주에는 사망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이후 일주일 동안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서요. 일단 지난 월요일에 연결식이 있었고 그날 오후에 바로 이제 기자회견, 여성단체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소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상황인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크게 봐서 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리 이 성추행 수사 정보, 이 고소 사실이 유출된 건 하나가 있고, 이 의혹이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의 그 간부들도 역시 이 성추행을 방조했다.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혹 좀 풀어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걸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이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게 이 사건과 연관돼 있다고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젠더 척보라고 하시는 분이 이 언론 인터뷰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물론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성 관련된 비위 문제인지는 몰랐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들었고 그걸 시장한테 직접 물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 하는 부분은 본인은 몰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성 관련해서 이번에 그 피해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여성 단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 성 관련된 비위가 이미 그 전에 알려졌고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측근들, 소위 이제 박 전 시장의 비서실에 근무하거나 정무적인 업무를 하는 분들, 정무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전화를 해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증거가 없이 고발을 하면 도리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100%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부적절하죠. 피해자에게 예를 들어 전화를 해서 피해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했고 무마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정말 그 심각한 문제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쪽에서 아직 반대쪽에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 전 시장이 평소에 이제 휴대전화 석 대를 갖고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석 대에 대해서 이제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글쎄요, 이거 진실을 밝히려면은 이게 영장이 받아들여져서 이거 통화 내역을 좀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전화기가 세 대가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중에 한 대는 그 현장에서 이제 경찰이 수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두 대, 그 한 대는 그 직무용으로 사용하는 공식 휴대전화고요. 나머지 두 대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인데 나머지 두 대는 지금 이번에 기각이 됐고 한 대는 포렌식을 하기로 했어요.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그 한 대 같은 경우 포렌식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인데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합니다. 포렌식을 하더라도 사망 원인을 찾는 그러니까 변사자가 발생하면 변사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서는 이게 스스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추행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다른 유출 문제 이것까지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가족이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 포렌식 하는 거를. 대신 조건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변사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를 하고 포렌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사안을 밝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진실 규명에 정치인들 모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또 오늘 뉴스 오늘 아침 일이었나 봐요. 이 정원석 통합당의 청년 비대위원이 있는데 이걸 또 뭐 서울시의 섹스 스캔들 은폐 의혹 이런 발언 그런 발언을 이게 스캔들로 이제 몰고 가서 이거 또 엄청난 2차 가해를 주는 거 아니냐 굉장한 비판이 일고 있고 바로 또 2개월 활동 정지 이렇게 징계를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거 자꾸 이걸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절대 안 되죠. 당리당략적으로. 이거 정쟁으로 이용하는 순간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피해자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통합당도 물론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 알거든요. 다 알죠. 이용하는 건지 아닌지. 기회는 이때다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뭐 지지율을 끌어올려보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 본인이세요. 이건 절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뭘 들춰내고 자꾸 뭐 진상조사하는 건 전문가 집단이나 공인된 제3의 기관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가 나서서 뭐 국정조사하고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그럼 국정조사할 때 그분 불러가지고 할 겁니까? 아니면 관련된 분을 불러가지고 언론에 다 공개되는데 거기서 다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대체 누가 피해를 당하는 겁니까? 저는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성범죄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또 그 오랜 경험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수사기관이나. 예. 이게 왜 국회가 나서서 정치적으로 이걸 자꾸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치적 목적과 이유 때문에 한다고 하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자, 짧게 하나만 더 확인을 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은 예. 그 지자체장 개인 비리 등으로 이제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면 후보를 내지 예, 않는다. 그렇죠. 그 지역에는 그런 규정이 이런 있죠. 당원 당규가 있는데 지금 벌써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부산과 서울 둘 다 이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내기도 그렇고 내자니 당원 당규가 이렇게 있고 안 내자니 이게 자리가 서울시장 부산시 그렇죠. 그 무게감이 너무나 커서 지금 좀 이르긴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내야 된다? 내선 안 된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내야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저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낼 거라고 봅니다. 대신 내는 대신 당헌 당규를 먼저 고치고 그다음 후보를 낼 겁니다. 그러면 비판이 일겠죠. 그렇겠죠. 머리 숙여서 사과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즉 민주당은 비판이 있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실제적 이익, 즉 이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보를 안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사과하고 비판받으면서 당헌 당규 바꾼 다음에 낼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